자, 앞서 보셨듯이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영산대 아트앤테크대학 주유신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앞서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영화 팬들의 반가운 함성 소리와 네. 예, 레드카펫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역시나 이제 누가 이 레드카펫을 가느냐 또 어떤 GV들이 마련되어 있느냐가 큰 관심사입니다. 어떤 게스트들이 좀 찼습니까? 네. 올해는 보니까 오히려 레드카펫 라인업 네. 더 화려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당연히 이제 개막작 감독님들 당연히 오시고요. 예. 또 올해 그 핸드 프린팅의 주인공인 올해 칸에서 감독상을 받으신 미겔 고메스 감독님도 오시고 또 뉴커런츠 네. 그 네. 영화 이 부산 영화제 몇 개 없는 경쟁 섹션의 심사위원을 맡으신 중화권의 최고 스타 주동우도 예. 오시고 또 야외 상영되는 그 일본 영화 고독한 미식가의 주연과 감독을 맡으신 마치시케 유타카 분도 예. 오시고 또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번에 아이콘 섹션에 상영되는 이치난 미의 레오 까락스 감독님도 네. 오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아마 이미 나왔던 것 같은데 국내 스타들 진짜 많이 오셨던 예, 것 이번에 같아요. 많더라고요. 그죠? 예. 당연히 개막작 이제 배우이신 강동원, 네. 박정민도 오셨고 또 올해 배우상을 그 유준열 그 배우가 심사위원을 맡았거든요. 예. 그래서 유준열 배우도 오시고 또 한국 영화 오늘에 상영되는 네. 그 보통의 가족의 설경구, 뭐 장동건, 김희애 이런 분도 오시고요. 정말 쟁쟁한 스타들이 예. 옵니다. 네네. 그야말로. 야. 그리고 이번에 또 이선균 추모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분의 몇 작품을 보여줄 때 가장 마지막 작품 행복의 나라로에 같이 출연했던 조정석 예. 그리고 또 끝까지 간데 조진웅 배우 이름도 오시는데 조진웅 배우는 올해 또 부산이 사랑하는 영화인 상도 수상하게 그렇죠. 또 뭐 되십니다. 고이성균 배우와도 또 인연이 깊은 배우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쨌거나 그 최고의 스타들을 이 부산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네, 이 네. 부산 국제영화제의 전통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영화제 끝난 뒤에도 뭐 식사도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도 보기도 해요. 포장마차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들이 쏠쏠하죠. 네, 네. 원래 부산 국제영화제 특징들을 좀 정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네. 간단히 그다음에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혁신위도 만들어주고 임추위도 만들어져서 신임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서 이제 올해 새 출발 네. 첫 선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좀 영화제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를 보니까 쇄신과 도전에 같이 방점을 찍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 그냥 제가 느낀 건 두 가지 방향인데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예. 어떤 지향성과 또 부산이란 지역에 좀 더 밀착하고자 하는 이게 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 친화적인 게 이제 뭐 너무나 유명한 글로벌 보이그룹 BTS의 RM에 예, 대한 다큐멘터리. 다큐를 그렇죠. 또 다큐로서 이례적으로 야외 상영을 한다던가 그 외에도 걸그룹 공연도 있고 뉴진스님 공연도 있고요. 심지어 스트릿 댄스 팀의 공연도 있고 네네. 하여튼 그러고 지역 밀착을 좀 더 두드러지는 게 이제 그 커뮤니티 비프 프로그램이 네네. 굉장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들으면 깜짝 놀라실 너무나 쟁쟁한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비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전야제 사회를 구혜선 배우랑 예, 천재 크리에이터로 부르는 그 이승국 씨가 이제 사회를 보시고요. 그 안에 여러 프로그램 중에 김지훈, 이준익, 장항준, 네. 최동훈, 윤재균 이런 감독님들도 오시고요. 정말 예. 끝도 없이 이제. 그렇죠. 이준기, 뭐 안재홍 이런 배우들도 네. 오시고 해서 너무나 프로그램이 화려해졌더라고요. 이 저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여러 내용과 함께 또 이 스타들이 찾지 않으면서 네. 위기설이 많이 나왔었는데 원래 대폭 그런 부분들을 회복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컨셉트도 대중 친화적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문제는 이제 논란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개막작 전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저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 대중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시대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작품을 전통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트는 게 맞느냐. 예, 이 흥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좀 논란이 많았죠. 네. 그죠? 영화계 반발도 생각보다 컸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최초로 OTT 작품을 개막작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박도신 이제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로지 작품 기준으로 대중이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 예, 여기에 초점을 예. 뒀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영화계는 주로 이러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영화 좀 어렵거든요. 네.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큰 원인이 사실 OTT 영향이 있거든요. OTT 이거 때문에. 뭐 사실은 부산국제관제뿐만 아니라 네네. 전 세계적인 맞아요. 흐름이니까. 네. 예. OTT가 이제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돈을 들여 극장 가는 게 훨씬 이제 좀 까다로워졌다 네. 보니까 그게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화인 입장에서는 OTT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한국 영화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국내 최고의 영화제인 부산영화제에서 예. 특히 개막작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를 띠는데 여기서까지 OTT 영화를 틀면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심지어는 예. 그러니까 글로벌 거대 자본인 OTT의 부산국제영화제가 혹시 투항하는 건 아니냐. 예. 영화인 입장에서 너무 섭섭하다. 예.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사실은 부산 미디어 축제가 아니라 영화제라는 명확한 가치 지향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제가 국고 보조금도 절반으로 줄기도 했고 여러 내홍을 겪고 또 방금 말씀하신 시대적인 어떤 시류가 있다 보니까 좋게 보는 분들은 그 흐름을 오히려 영화제로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가. 반면에 이제 지나친 행보가 아니냐. 어쨌거나 근데 이 운영진의 쇄신 노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점수를 줄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떻든 좀 새롭고 과감한 시도이긴 하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영화제 자체의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컨셉을 축제라든지 또는 대중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보다는 그런 부분에 이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지향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예, 그게 너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여기서 꼭 밝혀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치하 내지는 좀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새 집행부가 이번에 이제 많이 어려웠잖아요. 네네.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완성적이에요. 사실 재정적 어려움은요. 이번에 10개가 넘는 새로운 후원사를 확보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적 안정화를 이루신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말했듯이 어떻든 뭐 일부 시네필보다는 좀 더 대중한테 폭넓게 다가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분명히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특히 MZ 세대 그러니까 젊은 관객을 더 발굴한다 그러나 이런 게 뚜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섹션도 틴 스프릿 틴 무비라는 좀 10대에 대한 이런 섹션도 신설했고 또 커뮤니티 피플 부분에 K 컨텐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청춘 시네마라는 그 시네마가 이제 바다 CEANA에서 시네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영화의 바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섹션도 신설한다든지 하여튼 또 뭐 그 아시아 시네마 어워즈 이런 이제 시상식 때 또 시상자로 뭐 유승용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밴드 너드 커넥션, 걸그룹 트라이비 이런 공연도 하면서 좀 MZ세대는 좀 더 소구하고 다가가기 위한 시도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새 운영진답게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만큼은 또 우리 시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추천작 뭐 여러 많겠지만 몇몇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200편이 넘는 작품 중에서 두 편으로 너무 힘들긴 했는데요. 먼저 그래도 유럽 영화 하나, 아시아 영화 하나 고르려고 해봤습니다. 먼저 유럽 영화는 니캡이라는 아일랜드와 영국 영화인데요. 좀 블랙 코미디고 청춘 영화기도 해서 굉장히 좀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이제 교사가 있고 또 가난한 백수들이 있는데 우연히 만나서 서로 그 랩 밴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요. 이 흥미로운 게 이 니캡이라는 실제 멤버들이 출연을 해서 본인을 연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 영화기도 한데 그 전기 영화가 고루할 거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주고 또 아일랜드 영화답게 대영 제국의 어떤 위선, 오만함 이런 것도 좀 통렬하게 좀 부순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힙한 에너지가 넘치는 음악 전기 영화인데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뭐 대략 봤을 때 이제 미장센도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부산 지역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비프 우리 동네 비프 동네방네 비프죠.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2021년에 시작됐는데요. 이제 비프라는 축제를 좀 부산 전적으로 확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돼서
올해 키워드가 잇따라요. 커넥트. 그래서 8일 동안 열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부산 최고 야경 명소인 황령산, 예. 또 뭐 당연히 뭐 해운대나 다대포 해수욕장, 또 수영구 밀락 수변공원, 심지어 이번에는 김해공항 대합실이나 기장문에서도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영화제 좀 못 오시더라도 네. 좀 사는 곳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제 프로그램이자 또 부산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부산이라는 매력과 함께 영화를 같이 만끽할 수 있는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비프가 내년에 30주년입니다. 네네. 매우 상징적인 시점이기도 하고요. 더욱더 사랑받고 또 지금의 어떤 논란을 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미 영화제 내부에 30주년을 이제 준비하는 뭐 TF 비슷한 걸 만드신 네.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영화제가 1996년에 시작을 했고요. 예. 보통 한국 영화의 두 번째 레네상스를 1999년에 발표된 슈리로부터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 영화 두 번째 레네상스의 어떤 발판, 토대를 마련했고 예. 그 영광과 역사를 같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두 개의 역사, 부산국제영화제 자체의 역사와 한국 영화 두 번째 레네상스 역사를 좀 같이 성찰하면서 네. 향후 10년 또 20년은 어떻게 두 가지가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전략과 비전 이런 예. 거를 좀 깊이 있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저는 이제 과제로서 이것도 이제 30년에 좀 어떤 플랜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시아 영화 이니셔티브 네. 주도권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고요. 또 영화제 당연히 어떤 내부 혁신이라든지 예. 그런 경쟁력 강화 이거 부분도 인사 좀 부분도. 예, 방안이 나와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뭐 커뮤니티 비프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잘하고 계시긴 한데 또 부산에 어떻게 좀 더 다가가고 밀착할 것인가 지역에 이런 세 가지를 알겠습니다. 좀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보란 말도 있듯이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교수님도 빨리 저 개막식 즐기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좀 저희 때문에 뒤늦긴 못 온 것 했지만,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산대 주유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